한상환의 시사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두순이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결국 피해자 가족은 안산을 떠나기로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해서 조두순 출소를 둘러싼 우려와 대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조두순 출소 한 달 앞두고 이 피해자 나영이 가족이 안산을 떠나기로 하면서 왜 피해자가 떨어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의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은 잘못이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활보하는데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가 결국은 앞으로도 내내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좀 우리가 일반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그 사법 정책 아니냐 이런 생각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 정부와 사회의 실패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제대로 된 대책을 못 만들었다고 하는. 네. 근데 정부는 좀 이 관련법을 개정해서 CCTV, 방범 초소 설치 등 여러 이제 대책을 내놓겠다. 또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피해자 가족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글쎄, 이미 피해자가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이사를 가는 거로 보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주거지가 비밀에 붙여지기를 또 원하고 있을 것이고,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라서 그게 지금 더군다나 이제 불안하기는 피해자만 불안한 건 아마 아닐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이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해소되지 않은 이런 문제들을 과연 그 일반적인 제지 방법 그냥 CCTV 정도를 많이 붙이는 이런 노력으로 해소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지금 아무래도 야간에 집안에서 얼마든지 음주를 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을 볼 수 있고 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지금 없다 보니까 네. 당연히 불안감이 해소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조두순이 출소 후에 안산으로 오는 걸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없지만 지금 법안들이 많이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국회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일단은 돌아오는 걸 막을 수 없겠지만 네. 돌아온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다거나 사소한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뭔가 좀 의미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요. 예를 들자면 네. 이제 보수용 법안 중에 준수사항을 상습 위반할 시에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에서 선고해서 이제 어떤 시설에다가 그 생활 공간을 제한하는 이런 이제 법안도 지금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좀 더 열심히 토의를 해서 입법을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위원회 논란을 피해서도 지금 출소 이후에 문제 행동을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을 할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제일 문제는요.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에 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느냐. 이거 아닌가 싶은데요. 법무부 보고서를 보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글쎄 법무부에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네. 10년 넘는 기간을 사실은 지속적으로 관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의 보고서를 뛰어넘을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그 어디에도 없어서 법무부의 보고서를 그냥 쓸데없는 그 근거 없는 불안이다, 염려다 이렇게만은 치부할 수 없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선진국은 이렇게 재범 위험성이 꽤 높다는 사람들이 이제 사회로 다시 돌아오는데 예. 지금처럼 이렇게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도를 운영하는 그 국가들이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양한 종류의 보안 처분이 있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주거지에다가 제한을 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제도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안 처분의 형태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돼야 될 거다. 국회에서 제대로 입법 논의를 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바쁜 사안들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중이라도 지금 입법 논의를 통해 가지고 좀 뭔가 좀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범 가능성을 조금 더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논의를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의 요지를 정리하면 보호수용법을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한 게 맞나요? 네, 보호수용법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사회보호법이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지금 이제 보호수용법 이미 법사위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보호수용법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생산적으로 해서 일종의 한 야간만 어떤 보안 상태로 시설에다가 이제 돌아가서 공공시설에서 먹고 자고 하도록 그렇게 제한하는 그런 형태의 보호수용 일종의 이제 중간 처우 형태의 보호수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네. 그러면서 그 기관에서 이미 제가 알기로는 출소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법무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심리 상담은 충분히 지금 심리 치료를 계속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치료 목적의 보호 수용 이런 것들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입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낮에는 전자 발찌를 차고 있으니까 네. 정해진 시간대에 행선지를 밝히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거는 좀 자유롭게 해주고 야간에만 문제는 야간에 술 마시고 음란물에 노출되는 거 이게 이제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이제 시설들은 이미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좀 이렇게 지정해서 주거지 제한하듯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충분히 입법 가능하고요. 신상이 이제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호수용이 끝날 때부터 신상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지금 안 되는 방향으로 토론을 하는 건 제가 볼 때 굉장히 낭비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방향으로 피해자나 아니면은 잠재적인 이제 아이들이 있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이런 불안감이 있는 부모님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이제 지역사회에다 떠다 맡기는 게 유일하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일인지 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법무부가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보호수용 대신에 사회치료와 재활을 돕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좀 네. 이중처벌이다 인권침해다 이런 어떤 비판적인 의견들을 좀 고려해서 이런 발언을 한 거 아닌가도 싶은데 교수님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지금 조두순에게 경제적인 그리고는 이제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설에다가 지정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면은 그러면은 이제 조두순이 야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조두순에게 특별히 더 많이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복지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일인 것 같기도 하지만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피해자가 이사가는 비용을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에서 지원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비를 들여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이사까지 가는데 뭐 피해자는 이사가게 내버려두고 가해자는 계속 경제적 지원을 하고 이게 지금 그 적당한 일인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법무부는 왜 그 가해자들을 위한 제도만 운영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법무부의 주요 클라이언트가 범죄자밖에 없는가? 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이제 문제로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회복적 사법이라는 철학, 예컨대 피해자의 회복이 우선이다. 네. 라는 철학을 적용하는 많은 제도를 운영하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가해자밖에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인지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좀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 좀 지적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 지금 그 보호수용법이 지금 발의는 돼 있고 법사위까지 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가능할까요? 또 지금 조두순 당장 이제 한 달 뒤쯤이면 나올 텐데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조두순에게만 모든 거를 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더욱 논의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동성 범죄자가 조두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지금 전자발찌를 차고도 지금 출소해서 한 1년에 60명 정도가 지금 또 재범을 성폭력을 하거든요. 성폭력 사건을 저지르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그러면 그 사이에 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했고 그러면 잠재적인 피해자는 그러면 철저히 법무행정의 주요한 클라이언트로 지금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출소한 위험한 이제 전자발찌를 찬 그런 이제 과거에 뭐 아동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정책만으로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호수용법 말씀을 좀 저희가 나눴는데요. 보호수용법 말고 정부 차원에서 지금 뭔가 보완해서 해야 할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야간이 문제입니다. 성범죄는 많은 경우에 야간에 생활 관리를 못해서 이제 뭐 밤을 새고 있다가 뭐 그 조두순 같은 경우에 새벽에 나와서 아이를 공격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활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는데 그 대목은 피해가고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사람들을 생활을 잘 하도록 한번 해보겠다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보호관찰관이 계속 감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보호관찰관이 야간에 퇴근 안 하나요? 아니면 함께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네. 그리고는 아마도 조두순도 쉽게 재범을 성폭행을 또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두순만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서 재범을 안 하도록 하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네. 조두순 같은 아동 성폭행범이 1년에도 수백 명씩 발생하는데 그분들을 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 대책 마련에 몰두하지 않는 모습이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노력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피해자를 좀 더 우리 사회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문제, 그리고 지금 조두순 한 명에만 관심 갖지 말고 더 많은 이제 성범죄자들이 있는데 그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관리를 할지 이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좀 귀에 들어오네요. 저희 청취자 1052님께서 조두순의 출소로 나영인의 가족이 안산을 떠나 이사하다니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이에 합당한 법 제도가 하루속히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할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크림의 화이트룸 들려드리면서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